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께서 태경화학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이요. 21.06% 그야말로 급등하면서 마감을 하면서 6,61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장중한 때는 이 상한가를 터치를 하면서 좀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20%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거든요. 어떤 강력한 호재가 들어온 걸까요? 예, 뭐 되게 오랜만에 사실 급등이 나왔고, 그래서 급등 상승률보다 좀 더 눈길을 끄는 거는 네. 오늘 거래량이 지금 이 얼핏 보기에도 거래량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 종목이 지금 상장돼 여기 이제 차트에 나와 있는 1991년부터 봤을 때, 그러니까 사상 최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오늘 거래량이 오늘 1,660만 주 정도 거래량이 나왔는데 사상 최대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오늘 올라간 것은 이 종목이 아마 알고 계신 분들 알고 있겠지만 원래 그러니까 이것저것 만드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 드라이 아이스를 만드는데 그 드라이 아이스가 이제 아마 얼핏 생각하시기에는 저 아이스크림 포장할 때나 쓰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바로 이제 자, 어땠습니까? 우리가 올해도 그렇고 올해는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작년에 비가 진짜 안 오지 않습니까? 지금 네, 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지금 하늘에다가 드라이 아이스를 갖다 뿌리면 이제 그게 그 수증기가 응고돼서 비가 온다고. 그래서 인공강우 관련주라고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중국에서 무슨 뭐 실험을 한다. 그래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얘기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좀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 한 석 달 정도 동안 쭉 움직임이 없었는데 그 이슈 그러니까 인공강우로 움직였던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주가 단기 급등을 보였던 하루라서 좀 눈길을 끄는데 뭐 주말에 저도 비가 좀 오긴 왔는데 뭐 갑자기 또 이거 인공강우가 또 됐냐라고 처음에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됐냐면 아까 제가 태경화학입니다. 화학이기 때문에 뭐 드라이 아이스만 가지고는 뭐 이렇게 돈 많이 못 벌겠죠. 그래서 지금 이 일본이 아시다시피 우리한테 그 반도체 그 제대로 못 만들게 하려고 지금 굉장히 좀 시비를 많이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중에서 이제 포토레지스트 이런 제품을 안 준다 그러잖아요. 감광액이나 이런 거 쓰는 거. 근데 이 태경화학에서 만들고 있는 그 아르곤이라고 하는 물질이 그거를 이제 아르곤을 갖다가 이제 반도체 그 만드는 과정에서 쓸 때 기존에 뭐 이렇게 수직을 어쩌고 뭐 과정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쓰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혹시라도 그 아르곤을 활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그런 공정을 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 지금은 혹시 얘네가 만드는 걸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것만 나와도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모든 투자자들이 전부 다 무슨 뭐 일본 보복, 수혜주 이것만 지금 다 찾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시장에 단기 수급이 몰려들면서 오늘 태경화학처럼 이렇게 단기 급등을 좀 만들어내는 건데 지금 그 주말 사이에 일본 뭐 참의원 선거는 마무리가 됐고 정말 이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아무래도 일본도 지금 전쟁하고 싶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헌법고 뜯어고치겠다고 했는데 그거 살짝 못 미쳤는데 이 다음 선거쯤 되면 이거 될 것 같아요, 왠지 그죠? 그래서 이 전쟁 어쨌든 전쟁을 할 수 있게 되면 그때 이제 군수 산업으로 또 많이 많아지니까 발전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일자리도 생기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 참의원 선거가 일단 끝나고 나서도 오늘 또 이제 독도 가지고 괜히 또 그러니까 자꾸 시비라는 표현을 자꾸 써서 그렇긴 한데 독도를 가지고 또 약간 이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들어왔는데 자기들이 발끈했어요. 이거 예, 그래서 이거 때문에 지금 분위기를 보면 지금 이 시장에서 많이 걱정을 하는 것이 이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좀 오래 갈 수 있겠다. 우리 정부에서도 강경하게 나가고 있거든요. 오래 갈 수 있다고 해서 걱정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태경화 같은 경우나 요즘 뭐 그저 후성, 동진, 세미캠 이런 종목도 쭉 보면 오히려 삼성전자 어땠습니까?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 매도가 나오긴 했었지만은 삼성전자 오히려 논란 생기고 나서 외국인들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우려 아니라 기회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후속주 잡기에 좀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등이 장기화되는 거는 사실 좋진 않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되니까요. 관련 종목 가지고 오신 것 같으니까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식와이프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국일제지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또다시 핫한 종목으로 올라섰거든요. 우리 어제요. 그래핀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래핀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꿈틀꿈틀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그쵸? 어김없이 국일제지 오늘 쏘아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아까 우리 그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이 대체 신소재 관련해서 네. 언급을 되게 잘해주셨는데 이 그래핀 관련 종목도 최근에 그런 대체 신소재 관련 종목으로 강하게 상승 시세를 또 보여줬었던 종목이거든요.
이 흐름이 과거에 2017년도 신라젠 그 팩400 이슈가 나왔을 때 1000%가량 이제 올라갔을 때 흐름이랑 참 유사한 점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신라젠이 꿈의 종목으로 등극이 되면서 그렇게 올라갔었는데 이 국일제재 역시도 최근에 뭐 꿈의 신소재 그래핀을 통해서 이렇게 좀 강렬한 상승 시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국일제재가 지난 5월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주가 상승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한 400%, 500% 가까이 올라갔는데 이 그래핀이라는 이 기술력 자체가 그 연필에 들어가는 그런 흑연을 이제 원료를 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이름도 그래핀이라고 합니다. 벌집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평면층의 그 층 하나가 이제 그래핀이라고 하는데 이 국일제지가 자회사 이제 국일 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일 그래핀이라고 있는데 그 국일 그래핀 쪽에서 4인치에 이어서 8인치 실리콘 웨이퍼 그래핀 합성을 성공하게 되면서 이제 구글 쪽이랑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협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팅을 하게 됐다. 뭐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강렬하게 상승 시세를 보여준 건데요. 최근에도 이제 국일 그래핀 쪽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상도 받았습니다. 보니까 국제학회에서 최고 발표상까지도 수상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아무래도 수급이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관련 종목들이 이제 수급이 붙어주면 또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순환매적으로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STI가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아까 우리 차트 해주셨던 종목 아니에요? 예, 예시 종목으로 하면 이게 보니까 있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예시 종목으로 설명하면 그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꼽아봤습니다. 아, VIP 체험권 선물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후다닥 보내면 어떻게 좀 해주지 않을까? 아, 그래. 한번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지금 후다닥 보내갖고 미리 보냈다고 늦게 갔다고 네. 우기면 될 겁니다. 아, 네. 네. 그 지금 STI인데 사람에서 이제 고정관념이라는 게 이래서 위험한 겁니다. 자, STI 차트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대로입니다. 하여튼 설명 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것도 없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그러니까 작년도 고점 생각하면은 지금 주가가 뭐 절반 이하로 내려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좀 덜하고 이 상승 추세가 느리지만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그만큼 또 신뢰도가 높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 상승 추세 속에서도 그 상승 추세 속에서도 지금은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요 하단부까지 내려오면은 늘상 다시 올라갔었고 위에서 맞고 떨어졌는데 지금 굉장히 자리가 좋아요. 그래서 이 종목 좀 끌고 간다면 다시 한번 추세의 상단부까지 좀 더 이어진다면 얘보단 좀 더 높이해서 한 2만 원 부근까지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매수는 뭐 내일 시초가 이하로 바로 좀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 목표가는 2만 원으로 손절가는 하단에 13,500원으로 해서 대응해서 좋은 결과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을 역행하고 있다. 그러면 10거래일째 연속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 이미 좀 많이 올라간 종목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다라는 이제 관점에서의 이제 10거래일 연속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간 종목이 네. 있어. 일본 규제 관련 종목 말고 있을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오해하실 것 같아서 잠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아마 10거래일 연속 상승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셈코 이런 종목처럼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미스터블루 이런 종목들도 연속으로 또 강하게 이제 상승세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흐름인가 할 텐데 그게 아니고 SO일이라는 이제 주가 흐름을 볼게요. SO일 같은 경우에는 또 대형 이제 화학 그 정유 관련 종목이죠. 요즘에 이제 정제마진 그런 이제 수익률이 좋다고 해서 SO일도 지금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SO일제 주가 흐름 보니까 최고점 3만 원대 구간 찍어주고 과대납폭 구간 이후에 최저점 구간 찍어주고 나서부터는 이제 반등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대납폭 구간 이후에
차츰차츰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10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상승 추세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관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SO일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도 메카로라는 2017년도에 신규 상장한 그런 반도체 관련 종목이 있는데 이 메카로 역시도 전고점 구간 대비해서 낙폭 구간 만들어주고 최근에 이제 저점 대비해서 연속으로 또 상승 추세 만들어주는 이런 이제 흐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지지부진하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올라갈 때 추세 매매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 첫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어쨌든 시장에 역행하고 있는 종목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차트도 올라가고 있는데 실적이요. 요즘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해가지고 좀 걱정이 큰데 이 종목은 지금 최대 매출이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오. 그래서 지금 이제 저점을 찍어주고 이제 좀 반등을 주는 그런 종목분에서 일단 찾으시면 되고요. 아까 오해하시더라고요. sem코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냐고. 네네네.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일단 네네.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네.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차츰차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증권사 리포트나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2019년도 예상 컨센서스를 보니까 최대 매출치가 일단 전망이 되고 있고 확실히 1분기에 비해서는 2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시장과 역행하는 종목 그리고 2019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내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골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마이스트로 전문가님 한번 찾아보세요. 관련해서 이게 사실 뭔가 딱 떨어지는 힌트를 주지 않으셔가지고 다 찾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은 제가 좀 알죠. 그 11연속 아까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셔서 네네네. 11연속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이거 뒤져봤어요. 그래서 네네. 이거 검색식을 이 짧은 순간에 검색식을 제가 해갖고 봤더니 몇 개 있더라고요. 연속 올라간 것 중에. 그래서 지금 좀 눈길을 끄는 걸 보면 셈코 얘기 자꾸 나와서 말인데 먼저 네. YOM이라는 종목부터 좀 먼저 볼게요. YOM 이게 지금 여기 제가 뭐 이거 평소에 사실 검색식으로 갑자기 본 거기 때문에 평소에 제가 알고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만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 회사 하는 일 중에 여기 이게 있습니다. 업종 분류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타 화학 물질 및 화학 제품 도매업이라고 있어요. 이 화학이라 그러면 왠지 그 냄새가 솔솔 나지 않습니까? 그 기름 냄새가 솔솔 나죠. 그래서 그 차트 보시면 실제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10거래일 동안 연속 상승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지금 이제 그 최대 매출 얘기를 같이 좀 하셨는데 지금 이 회사 재무제표를 봤더니 이 작년까지 1년에 한 매출액이 한 300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 1분기에 매출 한 90억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좀 엉터리일 수 있겠지만 90 곱하기 4 하면 360억이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이 확실히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늘어날 수 있는. 그래서 YOM이 일단 좀 눈에 띄어서 솔직히 이거 말고는 또 SG라는 종목 있는데 이거는 지금 보시면 이제 원래 남북기능주 모멘텀도 있고 우리 그 아스팔트지 아스팔트. 네, 그거 만드는 회사인데 이 종목도 물론 이제 저점에서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했단 말이죠. 많이 떨어지고 나서 지금 연속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라고 하면 둘 다 해당이 돼요. YOM도 맞고 SG도 맞습니다. 그래서 차트 모양만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둘 다 맞는 것 같고 여기도 보면 이제 실적은 약간 좀 애매한데 확실히 1분기 실적은 작년보다 좀 좋아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데 다음부터는 세 개 다 듣고 물어봐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 볼까요? 야, 예, 그럼 그렇게 꼭 좀. 맞추셔야 돼요. 부담감이 조금 더 커지죠. 두 개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또
또다시 그래핀 관련 종목이 등장을 했습니다. 9일 재지를 이어서 또다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바통 터치를 할 수 있는 종목인가 봐요. 네, 제가 어. 지난주까지였죠. 네네네. 지난주까지 제가 일본 규제 관련 맞아요, 종목들 맞아요. 많이 가지고 왔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이제 대체 그래핀. 이런 신소재 관련 네. 종목으로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9일 재즈 올라가는 거 보면서 아, 내가 저 종목을 잡았으면 정말 대박이 났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하고 계신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2의 9일 재즈를 꿈꾸는 그래핀 관련 종목 가지고 왔고요. 아까 전에 열심히 찾으셨던 것 같은데 우리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이 아쉽게도 지난번에 EID 막 이런 종목들 막 아니에요 하셨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핀 관련 종목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종목이 이제 또 9일 재즈와 인연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온 기업의 그룹사 쪽에서 2013년도쯤에 이 9일 재즈의 중국 법인을 인수한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일 재즈와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연관성이 있는 그런 그래핀 관련 종목이 아닐까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최근에 이렇게 계속 연속 상승세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2019년도 실적까지 최대치로 찍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래핀 관련 모멘텀뿐만 아니라 실적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어서 충분히 이런 유망한 종목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의 히든 종목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